안녕하세요. 진명숙입니다. 우리가 벌써 5주차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쵸? 네.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톤이 높은 이유는 오늘 사실 날씨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바깥을 보면서 선생님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자꾸 가라앉을 것 같아서 일부러 목소리라도 조금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5주차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신나서 앞서가는 학생도 있고 그냥 투덕투덕 또는 허덕허덕 따라오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서 조금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조금 미루었을 뿐인데 벌써 5주야 이 막막함을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앞서가는 학생들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노력해서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고 또 너무 처지지 않도록 또 가장 큰 바람은 언젠가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5주차에 접어드는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선생님도 30년 전에 그 막막하기만 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티어 보니까 다시 어떤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는 것을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그런 선생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하나의 교과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이 이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다른 교과 또는 여러분이 맞닥뜨려질 다른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다라는 우리 얼굴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주차지만 사실 컨텐츠는 25분 분량의 한 주에 3개 정도, 그쵸?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알려준 앞에 공부법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선생님의 도움이 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면 선생님이 또 뒤에서 조금 더 밀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 톡을 이용해서 본인이 가진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이제 출발!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해하고 그 모델링의 실습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제 이 모델링 이전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이어지는 시간들에서 모델링 툴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자, 우리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이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숲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어요. 알기는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용어라도 좀 익숙해져야지 이제 설명에 들어갈 때 용어부터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정보로 만들고 그것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 관리하면서 질의를 던져서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또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를 도대체 컴퓨터 안에 어떤 모양으로 넣어야 될 것인가
빙고. 여러분이 하나는 알고 있어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테이블 안에다가 넣던데요. 예, 그게 이제 한 종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할 때 테이블로 가는 모델이 있고, 예, 데이터들을 쭉 관계를 네트워크처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나무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위에 조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계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델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표 테이블이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개념, 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건가 하는 것이 물리적인 모델이 되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들고 3-1절에 요구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방법은 조금 알려주고 중요하다 이 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책이 기본과 실습에 충실한 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념적인 것은 조금 세컨드 텍스트북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씩 가지고 와서 무단 도용하면 안 되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참고해서 참고를 했다는 것을 표기하면서 네, 조금씩 여러분의 개념을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한다? 네,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개발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더 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명지전문대에서 네, 학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업체들 다 모이세요. 네, 그렇게 하면 정보 주식회사? 네. 인보 정보 주식회사? 이런, 어쨌든, 회사를 가진,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인보 데이터 통신, 이런 거, 그쵸? 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입찰을 하지요. 우리는 이런 학교들의, 학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봤고, 돈은 이렇게 내겠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의뢰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보, 데이터 통신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학사 시스템을 개발해 본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것이고 학사 시스템은 해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DB 시스템을 해봤던 사람이다. 쇼핑몰의 DB 시스템을 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DB를 만들고 쿼리를 만들고 이런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뭐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학사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유저들이 어떤 시스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 함은 현실 세계의 업무를, 학사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올려놓는 그런 옮겨놓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대규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 프로젝트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유지 보수라고 해서 시스템을 운영 중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해결하는 것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런 이제 학문 분야들이 있죠. 예. 그래서 분석 설계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학생 테이블을 만드는데 모든 학생들은 주민번호가 있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로 만약에 학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학번에는 사실은 그 학생들을 구분하는 정보 외에 뭐도 들어있나요? 입학 연도, 그 다음에 260 중간에 있는 숫자는 학과 번호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번에는 주민번호랑 또 다른 뭔가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오픈을 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학교 내에서는 개인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 설계를 소홀히 했을 때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런 학문 분야까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몇 개의 어떤 모형들이 있는데 여기는 워터폴, 폭포 모델이라고 해서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분석과 시스템 설계이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C를 배웠으니까 그런 해야 할 과정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temporary data 변수만 C에서는 다루어 봤지만 영구적으로 저장 관리되어야 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모델링도 분석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때 실제로 만약에 뭐 2년 과정 또는 1년 과정이라고 할 때 한 50%의 공정이 이 분석과 설계 부분에 들어간다고 50% 이상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먼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유저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데이터의 타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업무 담당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석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 중에서 데이터 부분을 보는 것이 데이터의 분석과 설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벌써 3-2장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3-1장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2장 역시 우리 책에서는 매우 압축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을 다른 교과서를 참조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 함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작업 사물을 DBMS의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작업 사물이라 함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학생을 모델링한다 그러면은 뭐 학번도 있을 것이고 학생의 이름, 학과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 학교라 그러면 학과에 대한 정보, 과목에 대한 정보들, 그쵸?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각종 기물들,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테이블이나 뭐 릴레이션이 테이블이고, 그쵸? 여러분이 아는 뷰라던가 레코드라던가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라던가 뭐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런 리얼 월드가 컴퓨터 월드가 되는 그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모델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고 하면 이 모델링을 데이터가 뭘로 옮겨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옮겨지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요 위에 줄은 넓은 의미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되는 것이고 밑에 줄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작업 사물을 테이블로 변경, 릴레이션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얘기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끄덕끄덕이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의 그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게 물건, 쇼핑에 대한 것이네요. 그래서 진열된 물건들은 물품 테이블, 그 다음에 회사라면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직원 테이블, 고객 테이블, 구매 테이블 이런 이제 테이블들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 모델링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해서 결제를 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문제없이 관리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목적이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면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 있는 설명이 뭔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심화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 여기에 명시한 교과서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우리가 분석, 설계, 구현, 그다음 사용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중에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5단계라고 본다면은 자, 분석 단계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인보 정보통신 뭐 이런 인보 그런 회사의 직원이다, 개발자다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에 학사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학교 직원들을 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사팀의 직원, 뭐 학적팀의 직원도 만나야 되고 학생팀의 직원도 만나야 되고 취업팀의 직원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을 구별하고 학생인지 직원일지, 직원도 어떤 역할을 할 직원일지, 그리고 교수님,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DB를 구축할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사람은 DBA는 회사의 인보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되겠죠. DBA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도도 이게 뭐 수강용인지 뭐 아니면 성적 처리용인지 뭐 그런 거 등록용인지 그쵸?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뭐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설계에 들어갔을 때 개념, 논리, 물리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부분만 본다면은 개념 모델은 자, 각 개체를 도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학생이다 또는 뭐 교수다. 우리가 학생과 교수 테이블을 앞에서부터 예를 좀 들었으니까요. 그쵸? 그런 개체를 도출을 하고 자, 여기서 ERD라는 말을 여기 약자로만 써놨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에요.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면 손으로 끌적끌적 그려보는 것부터 집으로 친다면 멋진 설계 도면까지 그런 걸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개체들의 학생과 교수 관계를 여러분이 안에는, 뭐, 학생과 교수는 뭐 1대1이다. 또는, 교수 1의 학생은 N이다. 이런 거부터 해서, 어떤 관계, 어떤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래서 ERD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까지가 개념적 모델링이다. 오늘 이제 이 ERD를 볼 거니까 궁금증만 증폭 시켜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ERD를 가지고 내가 MySQL을 쓸 건지, 오라클을 쓸 건지, 관계형 DBMS를 쓴다고 하면 DBMS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ERD를 가지고 실제로 테이블들을 속성을 정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테이블들을 만드는 것까지가 논리적 모델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딱 느낌적 느낌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이어그램이 있대.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개념적 모델링이고 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안에 속성까지 다 뽑아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이 논리적 모델링이래.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모델은 좀 더 이 테이블의 성능, 우리가 쿼리를 올렸을 때 성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능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인덱스 있었죠, 그쵸? 그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뭐 이런 문제들.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DB의 테이블 말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쵸? 네, 우리 앞 시간에 약간 2장에서 마지막에 살펴보았다. 지난주에. 예. 그런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물리적 모델이다.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될까요? 개념, ERD, 물리, 릴레이션, 논리, 릴레이션, 물리적 성능 같은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등을 설계하는 것이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됐죠? 테이블 외에 부수적인 거. 그쵸? 네. 자, 요렇게 딱 우리 수준에서, 네,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심화 과정이니까 너무 큰 부담 가지지 말고 내용이니까 한번 보면은 요구사항을 수집한다. 요구 분석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문서들도 한번 보고 만약에 이 수강 신청을 종이로 받았다. 언젠가는 그렇게 했겠죠. 1900년 언제는 DB화 되기 전에는 그쵸? 예, 그래서 수강을 할 때 종이를 이런 것을 쓰셨군요. 선생님이 어제 병원에 백신을 맞으러 갔더니 병원의 간호사실 뒤에 문이 살짝 조금 창고 같은데 열려 있는데 거기에 환자 카드가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만들기 전에 고객들의 정보를 그 병원의 역사가 오래됐다면 차마 폐기하지 못하고 놔둔 것이죠. 그럼 환자를 등록하는 최초의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참고가 된 건 뭐였을까요? 그 종이 폼이었겠죠. 그게 컴퓨터 화면의 폼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 폼의 값들이 테이블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어도 안 되고 블라블라블라 그쵸? 키가 있어야 되고 포린 키가 어쩌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요구사항에서는 문서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해야 돼요. 간호사한테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넣으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요? 이런 것까지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가 인보정보통신이 학사 DB를 처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혹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무와 연관된 모든 부분을 내가 대학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야 할 정도로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설문조사, 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논리, 물리. 네. 그래서 개념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구분하고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책을 파는 인터파크 아마존이 처음에 출발은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었어요. 그러던 아마존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객 테이블이 회원가입을 한 고객 또는 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네, 비회원 주문 이런 이제 이 템포러리 어떤 고객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관계를 만들어 주는 주문이 있을 거야. 이 주문은 주문 일자가 있고 뭐 도서면 몇 권이 있을 거고 뭐 총액이 있을 거고 이 도서 단가 곱하기 몇 권 하면 총액이 나오니까 총액은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빙고 맞아요. 그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래서 ERD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개념적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느낌 조금 더 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적 모델은 뭐라 그랬나요? ER 다이어그램. ERD 또는 ER 다이어그램 여기 D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논리적 모델링. 그래서 도서에는 여기 속성 이름들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이름, 도서 단가가 있고 여기에 키에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여기 오류인가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가 아니고 키. 예, 키 알아요.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포린 키. 자,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도서는 도서 번호, 고객은 고객 번호, 주문은 주문 번호. 그래서 사실은 이 주문 번호는 어떤 면에서는 고객 번호와 도서 번호 두 개를 합쳐서 키로 쓰면 어떨까요? 네, 그래도 유일하게 주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문 일자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키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도 만들 수 있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키의 종류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이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6, 7가지가 넘어요. 우리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객 번호와 도서 번호와 주문 일자 이것까지 묶어가지고 키로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릴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이 논리 모델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따옥이라는 노래를 잠깐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어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자, 여러분한테 불러드린다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DB의 각종 개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꽉 잡고 가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30년 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을 다 옆에 쌓아놓고 이 논리, 물리 이거 어떻게 설명했지? 각각의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제 선생님 것 화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곁에는 네, 온라인이라는 가장 가까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 뭐 논리 설계 이렇게 해보면 다른 사람이 설명한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이제 수업이니까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던 설명들도 한번 들어보면 네, 좀 더, 잡혀질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논리 모델링 다음은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작성된 논리적 모델을 실제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인덱스처럼 그러한 엔티티들을 정의하는 그런 과정을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테이블을 이렇게 DBMS 안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능의 최적을 위해서 정의하고 구현하는 단계, 그런 것이 물리적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까 성능이라고 그랬으니까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한다면 쿼리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예로 인덱스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쿼리를 한꺼번에 얼마나 처리하느냐 이러면 여러분이 조금 느낌이 올 텐데 트랜잭션이라는 말만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여기 논리적이라는 말을 빼면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될 일련의 연산.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네요. 그쵸? 네.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인보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명지의 통장으로 넣는, 그 과정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돈이 빼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A 은행에서, 통장에 있던 잔고에서 마이너스 100을 하고, 그 다음에 B 통장에 명지의 통장에 플러스 100만 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통장에서 마이너스는 했어요. A 통장에서, 인보의 통장에서. 그런데, 명지의 통장에서 플러스를 하기 전에 시스템 오류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중에 돈 1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하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 여기서 지금 연산이라 하면, 인보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명지 통장에서 플러스 100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를 커밋 한다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통장에서 돈을 빼는 순간 뭔가 오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명지의 은행이 지금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플러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뒤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보이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안 한 것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갔으면 커밋, 돌아오면 롤백. 그래서 그 두 개의 동작이 물론 더 많은 동작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될 연산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은 섰지요. 그럼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또 특징으로 얘기해야 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건 뒤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히 끝까지 여러 동작이 수행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안 된, 시작도 안 한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ll or nothing.
전부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예. 그래서 all or nothing의 특징을 가진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능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래서 트랜잭션 그냥 말하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어 이건데 또 용어 하나를 이렇게 미리 조금 익히고 가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 시간은 오늘은 아니에요. 네. 정리를 하자면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이 있고 개념은 분석을 하면서 각 그 객체들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뭘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ERD로 표현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 그다음에 논리적 모델은 그것을 릴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션을 설계하는 과정까지 보시면 되고, 물리적 모델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 부가적인 뭔가를 더 해야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예, 뭐 실질적으로 배치라던가 그런 것까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모델링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쉬고 갈게요.